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기자상은 이미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한국기자협회가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취재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1967년에 제정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상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전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취재 보도한 기사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기사를 선정해서 매년 초에 한국기자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기자상은 기자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또 전통이 있는 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서 한국기자상 시상식에 예년처럼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할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주신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 JTBC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광석 뉴스토마토 대표님 참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오시는 중이신 것 같아요. 오늘 시상에도 참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곧 뵈실 수 있을 겁니다. 성기용 연합뉴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MBC 박성재 대표님을 대신해서 박준우 보도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강원일보 박진호 대표님을 대신해서 유병욱 편집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오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CBS 김진호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재기 보도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신데요. 최영재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신 분이죠. 윤창현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에서 혹시 이승영 편집국장님 와주셨습니까? 네, 예상대로 그냥 아마 두 분이 같이 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면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님들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김동훈 회장님과 같이 오늘 시상을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제가 조남을 한 분 한 분 호명해드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식, 김영화, 임소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기자협회 부회장입니다. 저까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네. 그리고 항상 이 시상식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요. 늘 소개할 때마다 감회가 깊은 분들인데요. 고 조계창 기자의 유족이신 조상익 선생님과 가족들께서도 오늘 참석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인사를? 네, 감사합니다. 매년 발걸음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인사를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오늘 또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님 바로 단상으로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내외빈 소개 때 좀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체크해서 바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막바지 추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그 수상자이신 강원일보팀 춘천 추위는 뭐 서울보다 더 추운데 새벽부터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오늘 확진자도 또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17만 명을 넘었고요. 뭐 30만 명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상식에도 좀 확진 판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상식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또 의문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좀 치를 수 있게 된 게 좀 다행스럽습니다. 우선 제53회 한국기자상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2회 조계찬 국제보도상 수상자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엄정한 심사와 고된 작업을 기꺼이 맡아주신 최영재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18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 표한수 이사장님과 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분 여러분과 가족, 또 동료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 우리 기자들의 취재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언론과 기자의 신뢰 추락, 포털이 지배하는 기형적인 언론 생태계, 이런 것들이 언론의 현실이고요. 참 언론의 현실이 엄혹하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투철한 기자정신과 사명감으로 언론의 본령을 잊지 않고 땀과 열정으로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국기자상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또 격려입니다. 한국기자상이 1967년 제정됐는데요. 올해로 53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뛰어난 보도활동과 민주언론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자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이 한국기자상이 제정됐는데요. 지금까지 대상이 14건 나왔고요. 총 407건의 수상작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6건이 나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숫자고요. 그만큼 한국기자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월이 이렇게 지날수록 명성과 권위를 높여가면서 어느덧 한국의 퓰리처상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역대 수상작에서도 보듯이 한국기자상 수상자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또 비리를 파헤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저널리즘 실현에 앞장선 우리 시대의 참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 역시 언론 신뢰를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데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한국기자협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난 2월 11일 4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사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었지만 모두들 애써주신 덕분에 이게 좀 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렵게나마 하나를 실천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빨리 가려내고 언론 피해 구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언론 스스로 신뢰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후보 중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자율기구 규제기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 대선 후보들은 언론의 정당한 검증 보도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모두 언론 탓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보를 낸 언론사를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시절 부시 내각의 그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던 에릭 플라이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임 시절에 기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보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셔가 임기가 끝난 뒤에 자신이 집필한 대변인이라는 책에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투덜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기자들이 투덜대는 만큼이나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이 거꾸로 기자들에게 투덜댄다. 하지만 기자들의 임무가 미국이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정당이 언제 집권했건 간에 모든 정권에는 감시자가 필요하다. 기자들도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기자들이야말로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언론 관련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언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좋은 뉴스가 많이 유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뉴스의 선순환은 우리 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과 제도, 시스템이 받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신속히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독자와 시청자들이 좋은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간절합니다. 국회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은 축제의 마당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수상자 여러분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더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올해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언론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회장님께서는 항상 겸손하면서도 힘이 있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관하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박수 부탁드리죠.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들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완수입니다. 오늘 한국기자상이라는 전통 있고 권위 있는 그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축사 인사까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1970년대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수상하시는 그 기자 여러분들께서 일하는 그 언론 환경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그 투쟁 대상이 단순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 거기에 맞서서 언론 자유를 지킨다는 그 비교적 간단한 이제 그런 전선이었는데, 요즘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그 아주 다각도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폭력적인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아주 물리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저도 남영동에 끌려가고 서대문 구치소를 거쳐서 대전 교도소까지 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뒤에 복직이 허용이 안 돼가지고 여러 기업체를 전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날의 기자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 대응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아주 특히 그 정신적인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악플에 시달리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언론 신뢰도는 낮아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그런 역경을 딛고서도 좋은 기사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진전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실적을 남긴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점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기자들이 노력을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올바른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그 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단한 실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자들을 더욱 발굴하고 응원해서 그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이 그 언론 자유가 온전히 보존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한국언론진흥재단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 기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언론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 분께 축사를 들어봤습니다. 자, 시상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에 빛나는 이 한국기자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임기를 마치신 두 분께 먼저 감사패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신지 아마 잘들 모르실 텐데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퓰리처상보다도 심사위원이 많다고 합니다. 무려 20여 분 가까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언론사 데스크분들이 계시고요. 또 학계는 물론이고 법조계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심사위원단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을 모셔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하고 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런 작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임기를 마치신 예병일 플루토 미디어 대표님을 먼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김동훈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병일 대표님. 아까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뒤로 이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이 생기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 시상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심사평을 들어봐야겠죠. 한국기자상 수상작 선정을 위해서 심사위원들 올해도 많은 고심과 열띤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해주신 최영재 한림대학교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기자상 또 이달의 기자상, 지난 1년 동안 이달의 기자상의 심사를 맡았던 최영재입니다. 제가 정말 영광스러운 한국기자상 심사를 하면서 새삼 좀 느낀 게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주지하다시피 한국 언론에 대한 개탈의 목소리, 그러니까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한 포털 환경에서 보여주는 뉴스들의 어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다음에 정파적 어떤 분열의 어떤 보도들, 그 개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심사하면서 야, 정말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요즘 기자들 역시 한국 기자들 살아있구나. 과거에 우리 선배 기자들이 가졌던 어떤 지사정신, 근성, 이게 선배 못지않게 엄청난 근성과 어떤 탐사보도 정신, 그 다음에 아까 표한수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어떤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였다면 요즘 기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를 파고들고 계좌 추적하고 이런 엄청난 탐사 어떤 역량을 보여준 그런 작품들이 매달 한 40~50편씩 후보작으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영광이고 상당히 색다른 좋은 경험을 했고 그런 좋은 경험을 해주신 여러 한국 기자상 후보자, 그 다음에 이 최종 수상작을 내신 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기자상 심사를 하기 전에 이제 한국기자상 하면 한국의 플리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플리처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국 플리처상은 아시다시피 1917년에 이제 언론재벌 플리처가 기부를 해서 사실상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 미디어 스쿨이 주도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거라면 한국기자상은 1967년 그야말로 엄혹한 시대에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기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되게 심사위원들도 플리처상은 심사위원을 주도하는 게 콜롬비아대 총장, 미디어스쿨 학장, 그다음에 물론 언론인들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언론인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기자상 심사위원들은 대부분이 현업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상작들을 보면 권력 감시 보도가 많고요, 탐사 보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기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기자상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 53회
한국 기자상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12개월 동안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작품들과 그다음에 새로 출품한 작품들 105편을 놓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난상 토론하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또 투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6편의 한국기자상 수상작을 선정했고요. 또한 이제 여기 조계창 기자 부모님도 와 계십니다만 조계창 연합뉴스의 조계창 국제보도상은 5편 중에 1편을 확정했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아쉽게도 올해는 대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뭐 감염병, 백신, 뭐 방역 정책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달의 기자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자상에서도 이 감염병과 백신과 관련된 전문적인 과학 보도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수상작도 내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보도의 어떤 전문성 측면에서 한국 언론의 어떤 과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의 기자상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6편의 작품을 보면 하나같이 권력 감시와 탐사 보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현 JTBC 대표께서 탐사 기자했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JTBC도 이번에 하나 받았고요. 하여튼 그야말로 좀 결국은 이 한국 기자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탐사 쪽이 아닌가. 여러 가지 언론사의 경영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결국은 한국 기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상은 탐사보도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국 기자상을 수상한 모든 기자분들에게 어떤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 2021년 정말 너무 많으셨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도 더 좋은 기사로 한국 기자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기자 화이팅입니다. 네, 최영재 심사위원장님으로부터 파이팅 넘치는 심사평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상을 시상하기 전에요. 조계창 국제보도상을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이 상은 연합뉴스 선양특파원으로 재직 당시 순직한 고 조계창 기자를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10년 한국기자협회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도쿄특파원 김호준입니다. 조계창 국제보도상은 연합뉴스 선양특파원으로 근무하다 취재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조계창 기자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조계창 기자는 저에게는 회사 선배이면서 고등학교 선배였고 북한 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동기였습니다. 이번 사도강산 취재에는 후배인 이세훈 특파원이 더 큰 역할을 했는데 조계창 기자와 저의 이런 각별한 인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사도강산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니가타현에서 쾌속선으로 70분 정도 걸리는 사도섬에 있는 광산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사도섬은 겨울에 눈이 무척 많이 내리는 곳인데 태평양 전쟁 기간 동원됐던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도쿄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시각에서 기사를 발굴해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두 기자는 현재 일본 특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대신해서 황정우 국제뉴스 2부 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성기용 연합뉴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상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계창 국제보도상 연합뉴스 김호준, 이세원 기자. 귀회원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일본 후보로 유력 보도로 제12회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드립니다. 네, 성경 대표님과 수상자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시다면 이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회장님께서도 같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계찬 기자 유족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사람들이 모여서 찍어야지 멋집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수상 소감을 듣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한국기자상 시상식 지금부터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취재 보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MBC 신재훈 기자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영재 심사위원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영광의 수상자 신 기자님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 MBC 신재웅 기자. 귀회원은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로 53회 한국기자상 취재 보도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기념 촬영 진행될 때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동훈 회장님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신재훈 기자로부터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 인권사회팀 신재훈 기자입니다. 네, 처음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피해자 부모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고인이 스스로 삶을 등지면서 남긴 마지막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참혹함에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정과 함께 눈물이 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은 편도 아닌데 거의 울면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전화통화하면서 그리고 밤늦게 혼자 인터뷰 녹취를 풀면서도
눈물이 밀려 나왔습니다. 단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80여일, 그 삶과 죽음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도대체 왜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고인의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취재에 임했습니다.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된 지 300여일이 지났습니다. 해도 바뀌었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바뀔 것들이 많고, 사회 곳곳에 비슷한 제2의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고인의 부모님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이해람 중사님이 우리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지난 한 해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기사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은 한 건이 더 있습니다. CBS 수상팀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홍영선, 윤준호, 김구연, 김태헌, 서민선 기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릴 텐데요.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선, 윤준호, 김구연, 김태헌, 서민선 기자님 단상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잡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시상을 위해서 김동훈 회장님 단상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수상작들이 조금은 어두운 사회 이면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나머지 박수 소리까지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 시상식은 축제 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 지금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이 누가 안 오셨을까요? 홍영선 기자라고 부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준호 기자님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윤준호 기자. 귀회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등 화천대유 자금 추적기 보도로 53회 한국기자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셨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구연 기자께 상패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태헌 기자님께 상패 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서민선 기자님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과 수상자분들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서 앞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준비하신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네, 엄청 상태가 빛나네요. 그러면 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수상 소감 남기자 한 분 자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상 소감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김구영 기자입니다. 먼저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와 심사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그다음에 정치 권력 그리고 자본 권력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좀 실체를 드러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다양한 취재원들을 만나서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취재원들을 만나서 여러 정보들을 모았고 그것들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여러 자료들을 정말 오랜 기간 끈기 있게 분석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상은 CBS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요. 그때 동안 여러 구성원들이 좋은 뉴스를 많이 써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사안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 영광을 CBS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상한 기자들이 그 3개 팀이 다 섞여 있습니다. 법조 기자도 있고요, 경찰팀 기자도 있고, 심층 취재팀 기자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이렇게 일선에서 협업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좀 여기 계신 이재기 국장이라든지 보도국장이라든지 최철 사회부장, 김중호 법조팀장, 유동근 경찰팀장 온 선배들이 좀 리더십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이 아직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취재할 거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서 좀 시간이 계속 걸리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았다고 하시니까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보도부문의 시상으로 이어갈 텐데요.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화면을 보시기 전에 아까 소개를 못 드렸던 두 귀빈분이 오셨습니다.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님 그리고 이승현 편집국장님 아마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토마토 최명호 기자의 화면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시상을 위해서는 구영식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구영식 부회장님께서는 현재 오마이뉴스 소속이십니다. 경제보도부문 뉴스토마토 최명호 기자. 기획원은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 추적 50년 만에 폐지까지 이끌어내 보도로 제53회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드립니다. 네,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고요. 김동훈 회장님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병호 기자님께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자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세정협의회 제보를 받고 처음에는 좀 막막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시간이 되게 길었고 역사도 길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벌어졌고 이해관계자들도 참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나 참 막막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제 개인의 이름으로 받지만 제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저희 뉴스토마토 식구들이 모두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습 때부터 지도해 주신 정광석 편집국장님과 그 기사의 방향이 나아갈 바를 적어주신 정광석 대표님과 이승영 편집국장님 그리고 김기성 정치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사를 쓰고 나서 각계의 반향이 컸습니다. 국세청이라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범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공분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민심이 참 어렵습니다. 동네 골목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세금도 못 내고 있고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올해로 기자생활 10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자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겨우겨우 하면서 고비가 많았는데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또 오늘 이 시상식에서 본 그 선후배 동료 기자님들의 눈부신 활약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명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보도 부문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수상팀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임소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소라 부회장님은 현재 JTBC 소속입니다. 그리고 수상팀, YTN 수상팀 단상 위로 나와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고한석 기자님, 그리고 김웅래 기자님, 박영주 기자님, 최강현 기자님 순서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기획보도 부문 YTN 기획탐사팀 고한석 기자. V팀은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보도로 53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김웅래 기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주 기자께 시상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강현 기자님께 시상합니다.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임소라 부회장님과 수상자분들 잠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김동훈 회장님도 나와주시고요. 꽃다발 있으시면 지금 전달 부탁드립니다.
김소라 부회장님 그리고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수상자 대표 한 분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태가 상당히 무겁네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 무겁게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성 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증례수가 부족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산재 인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취재팀은 3D 프린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저희 팀 프로그램인 이 탐사보고서 기록이 추구하는 바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증례수가 적어서, 가장 적어서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든 주제라는 점입니다. 짧은 뉴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최대 5달까지 취재를 하는 저희 팀의 성격과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탐사보고서 기록이 제목처럼 사안의 어떤 표면적인 부분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다 보니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3D 프린터를 다루다가 선생님들이 희귀암에 걸리셨습니다. 세 분은 10만 명당 1명 발병하는 육종암에 걸리셨고요. 여성 선생님 한 분은 급성 유방암과 급성 자궁경부암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넉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생님들을 찾았고요. 그리고 인과성을 최대한 밝히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험도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다행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산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산재 인증을 받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보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 서울 선생님의 부친 서정균 선생님 그리고 아직도 투병 중이신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기획탐사팀, 영상기획팀은요 앞으로도 이 선생님들을 응원할 거고 기사로서 후속 보도로서 힘을 보탤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무거운 상 주셔서 감사하고 이 3D 프린터와 암 못지않는 좋은 기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무거운 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 보도 부문은 한 팀이 더 있는데요. JTBC의 수상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영하 부회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영하 부회장님은 현재 한국일보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수상자분들 역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봉지욱, 라정주, 송우영, 최승기, 김동훈 기자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호명한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님부터 그리고 라정주, 송우영, 최승기, 김동훈 기자님 순서입니다. 기획 보도 부문 JTBC 봉지욱 기자,
귀회원은 5.18 북한 특수군 김명국 보도로 53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나정주 기자님에 대한 시상입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홍영 기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승기 기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과 전함이 같은 김동훈 기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회장님과 회장님 모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꽃다발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꽃다발들이 오고 있어서요. 꽃다발 같이 사진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그리고 수상자분들 한 분만 대표로 남아주시고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 공지우 기자입니다. 회사 형편도 어려운데 꽃다발을 상당히 많이 사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5월에 방송을 하고 이달의 기자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좀 마음도 아프고 왜 못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상을 주시려고 그때 안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북한 특수군 이 김명국을 추적한 건 사실은 2019년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저희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적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국회에서 5.18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만원이 나와서 역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었죠. 근데 하지만 그때 저희가 김명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탈북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 아니었고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때 찾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초 그 미덕대에서 한 교수가 이제는 국회를 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5.18 북한군 개입설을 가르쳤습니다. 역시 근거는 지만원이었고요. 지만원은 김명국을 항상 5.18 북한군 개입설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사실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방송이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김명국은 찾았지만 김명국이 내가 광주에 간 적 없다고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이 나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규현 대표께서 저보고 설득을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가서 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밖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배경에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 서비스 회사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 하나를 보고 그 일대를 한 달 넘게 샅샅이 수색을 해서 특히 저희 나정주 PD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김명국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당연히 김명국은 빨리 가라, 나가라, 나 말하기 싫다, 나는 북한에 갔던, 광주에 갔던 북한군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1시간씩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기자로서 직감이 뭔가 있구나 라는 직감이 있었고 이후에도 두세 번 더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역시 이분은 그냥 대단한 그런 분은 아니면 그냥 우리 자신의 딸바보인 60대 그냥 가장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심 어린 설득을 했고 저희 스튜디오로 오셔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고 한 방송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2010년에 이미 국가정보원이 이분을 2차례 불러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자신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근데 국가정보원은 이후에 이 북한군 개입설이 계속 확대되고 국회로까지 가고 학교로까지 갔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자기들의 사실 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에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전남 강진 저수지 한 곳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5.18 부상자 이광영 씨였습니다. 총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그날 공교롭게도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난 날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희는 그날 뉴스룸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광영 씨는 5.18 전두환 그 재판에서도 폐기 사격의 증인으로 나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분인데 바로 이곳 프레스센터 19층 식당인가요? 거기서 전두환 씨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민정기 비서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민정기 비서관으로부터 재판 때마다 전두환 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이광영 씨에 대한 사연과 함께 5.18 재판이 왜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가, 바로 수면제를 먹였고 사실상 재판 방해를 했던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한마디 사과를 저희가 갖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그날 민정기 씨를 만났다면 마지막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 설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지금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설득해서 신군부가 5.18 만행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5.18 특별취재팀에 함께해 준 최승기 기자, 송우영 기자, 그리고 김도훈 기자, 나정주 기자 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상 못지않은 수상 소감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더 진실에 다가가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수상 소감까지 해주셔서요. 네, 이제 딱 한 부문에 대한 시상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 대한 수상입니다. 강원일보 수상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수상자 최기영, 이현정, 김수빈 기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시상을 위해 김동훈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한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그리고 이 기자님, 김 기자님 순서입니다. 지역기획보도 부문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 귀 회원은 감춰진 진실,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보도로 53회 한국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이현정 기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수빈 기자께도 시상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회장님과 수상팀은 앞으로 보시고 잠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실 한 분 단상 위에 서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입니다. 우선 큰 상 주신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큰 영광을 다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강원일보 동료분들께 모두 돌리고자 합니다. 아침 어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납북기한어부 강원도 동해안의 납북기한어부 982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것 같고요. 이번 보도의 시작은 구체의식이었습니다. 강원도 주민, 어민 수천여 명이 수십여 년간 큰 울분과 억울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이번 기획보도에 담았습니다. 지역에 여러 아픔들이 있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항쟁 등 여러 지역의 아픔들이 국민적 응원이나 지지를 받게 된 데는 그 주민, 피해 당사자, 시민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셨겠지만 저는 지역 언론인의 역할도 굉장히 컸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납북기한어부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규명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강원일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진짜 로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시상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식사를 원래 대접해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작년처럼 올해도 아쉽게 코로나19로 여기서 행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상자분들 빠짐없이 트로피를 들고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김동훈 회장님, 효한수 이사장님, 이규현 대표님, 정광석 대표님, 성기용 대표님, 윤창현 위원장님, 최영재 심사위원장님, 예병희 대표님, 유병욱 편집국장님, 박준우 보도본부장님, 이재기 국장님, 이승영 국장님, 기자협회 구영식, 김영화, 임소라 부회장님께서도 모두 빠짐없이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영상. 영상. 네. 네. 네, 이것으로서 그럼 53회 한국기자상 시상식 모두 마치겠습니다.